그다음에 구글이 영향을 미친 영향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하나 예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비게이터에서 지원 로케이션이 가능한지 받아서 결국은 여기 GPS가 붙느냐 안 붙느냐를 알아야지 뭔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테스트 많이 못 해봐서 제 랩탑에 GPS가 없어서 이거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GPS가 지원이 되면 내비게이터가 GPS가 지원이 되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로케이션 받죠. 받아서 구글 맵에 던져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부분 예제가 구글 맵에 던지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터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기 이제 GPS가 붙어서 이제 내가 전화한 것들을 동작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스태프를 한다는 그것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내비게이터 옵젝트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웹하고 연동할 때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내비게이터 브라우저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제 정리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 이제 브라우저가 오프라인 됐을 때도 이 공작해야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온라인 때만 도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스펙트 보면 옛날 구글에서 기원하는 API 세트를 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구글 사람들이라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 구글에 맞춰서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웹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전에 썼던 쿠키를 대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SQL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로컬과 SQL 던져서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지만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저도 자세히 모르죠. 그 다음에 파일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 오브젝트, 파일 리더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파일 오브젝트를 열어서 거기다 글씨를 막 쓰면 로컬 파일 막 써주고 그리고 내용 써주고 가능하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잖아요. 이게 뭐 CSS하고 HTML,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받으면 그것들을 제가 로컬에 매니페스트로 저장을 해서 오프라인일 때는 제가 그 접속한 게 아니라 로컬에 읽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묶어서 저희가 그 오프라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스펙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저희 캐시라고 부르는데 어플리케이션 캐시 하고 묶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게 되죠. 첫 번째 거는 이게 오프라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온라인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내비게이터에서 온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속성을 지원합니다. 저거 가지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인지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분기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렇게 스펙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last name은 뭐다라고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키 밸류 형태로 주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전에 썼던 쿠키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죠. 이거 없으면 잘 크리에이트 하게 되고요. 이걸 열어서 버전도 주고 디스크립션 주고 파일 사이즈 그래서 몇 메가짜리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인서트 업데이트 데이터 던지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웹 SQL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캐시 같은 경우는 캐시다 어플리케이션 캐시 저게 일종의 압축 파일, G 파일 이미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이름으로 G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하게 되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딱 뜰 때 내려받게 되고 내려봤던 거를 여기서는 매니페스트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데 그 매니페스트 일종의 G 파일 로컬을 저장하게 되고요. 오프라인일 때는 이걸 읽어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라 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 냄새가 많이 나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프라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상당히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던 요 API 셋 6가지 정도가 그 오프라인 웹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셋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입니다. 네. 언제 나가겠죠? 파일 API 쓰는 건 저도 뭐 이걸 스텝을 파일도 못 봤는데요. 로컬에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나 이 해킹에 어떤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식으로 브라우저 옵션이 있어요. 허락하지 않을지. 만들 때마다 그게 뜰 때마다 얘가 팝업이 뜨는 거.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제가 보안 앱을 적용해서 막 옵션이 뜨지. 그러니까 WC 스펙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죠. 조심해라. 브라우저 컨트롤한다까지 하고요.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구현할 때 브라우저 업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WC 스펙을 보면 구현을 이벤트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구현해봤는데
스펙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되게 비어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HTML5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 API 스펙 올라가면서 상당히 자세한 레벨 같은 거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동 이벤트 모델 레벨 2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한 번 봐도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어쨌든 감도 안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스펙들 API 쭉 문서를 보면 아 이렇게 분야하면 되겠다는 감이 좀 잡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산업계에서 브라우저 업계에서 스펙이 너무 모호하니까 브라우저마다 다 그런 방법이 다르다. 좀 구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돼서 이제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임 도메인 오리진에서 그 어떤 이제 구글 이제 닷컴에서 와이트를 쓰면 구글.com에서만 있었어요. 시작해서 사용자가 따로 출력할 수 있는 거 같은 점을 실제로 웹소켓 기지로 보면 있어서 AJAX 테크놀로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XML, STP 이렇게 하는 그 어색하게 이제 공부를 받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던지고 바로 못 받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던지고 1시간 있다가 이벤트가 이벤트 1시간 중에 아무 때나 올 수 있잖아요 이벤트가. 뭐 등등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 이벤트라는 것도 만들었죠. 사실 그래서 전에 그 AJAX에서 롱폴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던져놓고 그냥 러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그때 가서 일을 하고 얘는 따로 막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롱폴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아까 얘기 들었던 그런 서버에서 주는 이벤트들을 구현했죠. 그런 것들 좀 후지니까 서버 사이드 이벤트라는 걸 스펙을 만들자 하고 얘기가 진전됐어요. 근데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웹소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위하고 밑에하고 가장 큰 저기 서버 사이드 이벤트하고 밑에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서버 사이드 이벤트는 클라이언트가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맞춰 주는 거거든요. 근데 웹소켓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플리케이션 이 소켓 통신하는 거 똑같아요. 지원되는 것들이. 위에 거가 서버 사이드 이벤트까지는 그래도 웹서버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웹서버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밑에는 웹서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는 그 WC 스펙도 있지만 IEEE에서도 지금 저 프로토콜 HTML은 W3 하지만 HTTP는 IEEE 하니까 거기서도 지금 스펙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스펙을, 스펙을. 그래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비교해봤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실제 스펙을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왔고요. 그게 이제 풀 디플렉스의 바이디렉셔널 이런 가지고 이제 웹소켓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소켓은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구현하면 서버도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WCS에서는 서버 사이드 스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브라우저 스펙만 하지. 실제 그래서 보면 그 소켓 쪽 이벤트 소켓 쪽 스펙을 보시려면 서버 사이드에서 구현하는 거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 구현하는 거 하고 IEEE가 구현하는 HTTP 스펙하고 세 개를 같이 봐야지만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 스펙 같은 경우는 그걸 표준해서 만드는 업체가 없고요. 그냥 MS는 자기가 만드는 뭐 ASP에서 가능한 서버 사이드 뭐 저런 스펙 API 센서를 만들고 있고요. 자바 진영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PHP는 PHP 나름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각각 서버 사이드 구현하는 랭귀지별로 플랫폼별로 이 서버 사이드 이 웹소켓을 구현하는 거는 다 따로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만 지금 통일해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웹 컴포넌트들 브라우저 돌아가는 컴포넌트 정의한다 WC에서 얘기 드리면 이게 이제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일종의 헤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WC 스펙에 보면 이런 헤더들 다 이런 것들이 뒷단에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그러면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지금 보시 잘 모르시잖아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만약에 C에 맞춰서 자바에 맞춰서 이제 뭐 책 쓰는 사람들이 주로 다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웹소켓이라는 그 컴포넌트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가 나와 있고 메서드가 나와 있고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구현이 되죠. 간단하게 열고 닫고 보내고 받고 그러니까 열고 닫고 보내고 받고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현을 하려면 제가 웹소켓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토콜을 바뀌면 HTTP 안 쓰고 웹소켓이라는 프로토콜 쓰게 되어 있어요. WS라는 스펙을 프로토콜 이런 것도 쓰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웹 포트 쓰고 다 웹이에요. 웹인데 이름은 바뀌는 거죠. 바뀌는 이유는 이제 뒤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열 때, 메시지 받을 때, 닫힐 때 하고요. 보낼 때는 샌드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끊고 싶으면 클로즈 하고요. HTTP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어쨌든 웹 프로토콜의 확장이기 때문에 보시면 get하고 슬래시 데모 뭐 저기를 열고 HTTP 1.1 지금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는 게 하나 추가되면서 그러면서 얘가 웹소켓에 대한 프로토콜, 웹소켓이 얘기구나 아니구나는 두 번째 라인 갖고 두 번째 갖고 알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하고 했으면 저것들 가지고 알 수 있게 되고요. 저거 아까 전에 WS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WS하고 얘하고 맞아야 돌아가겠죠. 웹소켓 업그레이드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시큐리티 웹소켓 키 1, 키 2는 그 내용이 1년 사이에 추가된 내용이더라고요. 기존에는 미역도 없는데 밑에 이렇게 추가돼서 결국 저희가 TCP에서 보면 스랜드 쉐이킹 하잖아요. 하듯이 결국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먼저 서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인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해요. 그러면 그냥 소켓 지원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지 왜 웹브라우저를 붙이냐 하면 웹브라우저에 사용하는 포스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막혀있지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없고 나중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일단 부담이 없어서 이것들 가지고 쓴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종류 약간 다른데 제가 웹브라우저를 뜯어놓고 증권 정보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이렇게. 증권 정보를 받아야 되면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롱블링이라는 기술 가지고 증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벤트 같은 거 제가 메시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일 왔습니다. 그거 받을 수 있는데 그 제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정보들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웹소켓에서 가능하다. 그런 상태의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소켓이고요. 웹워커는 브라우저에서 멀티 스레드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지금 보시면 로컬에 리소스 억세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 가능하고 멀티 스레드 되면 어플리케이션 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웹워커를 가지고 있고 저기 나와 있는 스펙들을 보시면 웹워커 스펙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웹워커에 들어가는 그 스레드는 원 파일 자바스크립트예요. 제가 만약에 스레드 하나 구현하려면 그 스레드 하나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원 파일에다가 구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오메시지 같은 거, 오네는 없고 오메시지처럼 제가 이렇게 통신을 위한 이벤트 핸들러는 붙이는데 그냥 하나 파일이에요. 한 스레드가.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여기 보시면 new 워커 하고 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주고서 봤잖아요. 저기 하나의 스레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가 원 스레드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레드 안에 정보를 받고 그 스레드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고 거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웹워커의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쉐어드 웹워커라는 게 있고 그거는 스레드 간의 정보를 공유해요. 네, 스레드 간의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락에 대한 것들이 스펙이 없거든요. 세마포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충돌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슈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펙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세마포 부분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워킹 드래프트라서 언제든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천지 스펙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정보를 주고 받고요. 스레드하고 브라우저하고 정보 주고 받고 뭔가 메시지를 받아요. 요게 이제 제가 그 쉐어드 워크라는 거 뷰하고 아까 전에 워커를 만들었는데 쉐어드 워크 만들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대신에 워커 전에는 워커 닷 add 이벤트 지금 위로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워커 닷 전에는 add 이벤트 바로 했는데 이제는 포트 닷 add 이벤트예요. 그러면 이제 쉐어드 워크는 저거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포트를 한번 써야 돼요. 이거는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오페라하고 익스플로러하고 그다음에 그 파이어폭스하고 다 동작하는 게 틀려서 다 이렇게 해보시면 윈도우하고 리눅스도 틀려요. 동작하는 게. 먼저 간단한 것부터 보시면 스레드 하나를 시작을 하고 스레드 하나 시작하면 두 개 이렇게 할 거고요. 첫 번째가 동작 스탑하고 두 번 스탑하면 이게 지금 전에 같으면 루비 막 자바스크립트 돌렸을 거야 아마서. 그게 아니라 스레드한테 던져주고 너 막 더해 라고 주고서 그 다음에 더하고 나서 나한테